안녕하세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어르신들.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지혜와 노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제법 쌀쌀한데 다들 옷깃 단단히 여미고 따뜻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거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빠지지 않고 추천하는 채소가 하나 있지요. 바로 짙은 초록색 빛깔이 참 예쁜 브로콜리입니다. 십자화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일부러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브로콜리. 그냥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알고 드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제가 오늘 이 브로콜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의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기억력을 갉아먹어 끔찍한 치매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걸 가지고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브로콜리는 우리 몸의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반대로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천연 영양제로 드시는 비법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 저희 지혜와 노후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다 보시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브로콜리가 왜 신이 내린 채소라고 불리는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 보석 같은 효능들이 숨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지어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아주 똑똑한 경찰관이 생겨서 나쁜 암세포들만 쏙쏙 골라내어 소탕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특히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성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바로 이 브로콜리가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K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는 우리 나이에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우유나 멸치를 떠올리시지만 브로콜리 역시 천연 칼슘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칼슘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K인데요. 이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에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브로콜리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뼈 건강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셈이지요. 네 번째는 침침하고 흐릿해지는 우리 눈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 기억나시지요?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해로운 청색광을 흡수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브로콜리를 더욱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의 시한폭탄인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브로콜리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싹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또 칼륨 성분은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앞서 말씀드린 설포라판 성분 역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니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채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천연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 같은 과일을 떠올리는데요. 놀랍게도 브로콜리에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힘을 길러주지요.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약 대신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브로콜리는 정말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한 식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겠지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끔찍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브로콜리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는 피를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이거든요. 즉, 브로콜리의 비타민 K와 와파린은 서로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셈입니다. 만약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브로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효가 뚝 떨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브로콜리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브로콜리를 특히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이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약해서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그 작용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고 익혀서 드시더라도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결석에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뾰족한 결정체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분들이라면 소량의 옥살산은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우유나 치즈, 멸치처럼 칼슘이 아주 풍부한 음식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
결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푹 삶는 조리 습관입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데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브로콜리를 부드럽게 드신다고 물에 넣고 10분, 20분씩 푹푹 삶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생명과도 같은 항암 성분 설포라판과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열과 물에 아주 약한 성분들이거든요. 색깔도 예쁜 초록색이 아니라 누런 국방색으로 변해버리지요. 이건 비싼 보약을 사서 영양분은 다 버리고 찌꺼기만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양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냥 채소 찌꺼기를 드시는 셈이지요. 다섯 번째는 튀기는 조리법입니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튀겨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브로콜리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오히려 몸에 독을 쌓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튀기게 되면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브로콜리가 기름을 흠뻑 흡수해서 열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브로콜리의 항염증, 항암 효과를 기대하고 먹었는데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발암물질까지 섭취하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브로콜리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값비싼 영양제 부럽지 않은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무려 8가지나 준비했으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것보다 좋은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지요. 브로콜리를 살짝 쪄낸 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살짝 둘러서 드셔보세요. 맛도 훨씬 고소해지고 영양 흡수율은 극대화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요. 두 번째는 붉은색의 대표주자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함께 만났을 때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마치 훌륭한 장군 2명이 힘을 합쳐 적군을 물리치는 것과 같지요.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같이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파트너는 한국인의 사랑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및 항염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브로콜리와 마늘이 만나면 서로의 항암 및 항염증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속 염증을 잡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볶거나 무칠 때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보세요. 네 번째는 상큼한 레몬즙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식물성 철분도 들어있는데요.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자체에도 비타민C가 많지만 쪄낸 브로콜리 위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타민C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철분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특급 비법인데요. 바로 겨자나 고추냉이입니다. 정말 의외의 조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원래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 몸에 좋은 설포라판으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해서 브로콜리를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겨자나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는 겁니다. 다 익힌 브로콜리의 겨자 소스를 살짝 곁들이면 파괴되었던 효소를 보충해 주어 설포라판 생성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어가던 항암 효과를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방법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6번째는 완전식품 달걀입니다. 브로콜리만 먹으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과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을 달걀이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브로콜리 달걀 볶음이나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은 달걀찜은 맛도 부드럽고 영양 균형도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등푸른 생선의 왕 연어입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브로콜리의 뇌 건강 성분과 연어의 오메가-3가 만나면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뇌 영양제가 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마지막 8번째 최고의 궁합은 고소한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또 다른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찬가지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E는 브로콜리의 다른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샐러드 위에 잘게 부순 견과류를 솔솔 뿌려 드셔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영양 손실 없이 브로콜리를 가장 똑똑하게 먹는 생활 밀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브로콜리를 고르는 법입니다. 꽃송이가 짙은 녹색을 띠고 봉긋하게 솟아있으며 서로 빽빽하게 뭉쳐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꽃송이가 노란색으로 변했다면 그건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맛과 영양이 떨어진 상태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는 단단하고 단면에 구멍이 없이 꽉 차 있는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관법입니다. 브로콜리는 물기가 닿으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꽃송이가 아래로 가게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간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리 순서, 바로 황금 조리법입니다. 아까 제가 브로콜리를 푹 삶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쪄서 먹는 겁니다. 그것도 딱 5분 이내로 짧게 쪄야 합니다. 찜기에 물을 끓인 후 김이 오르면 브로콜리를 넣고 뚜껑을 닫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주세요.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항암 성분 설포라판을 극대화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른 후 기다리기입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브로콜리의 조직이 잘리면서 그 안에 있던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짧게 쪄내면 그냥 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항암 성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브로콜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네요.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음식도 무조건 나쁘기만 한 음식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어떻게 먹는지, 내 몸 상태와는 잘 맞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지혜롭게 섭취해야 비로소 진정한 약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브로콜리 한 송이를 드시더라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맛있게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모여
우리 어르신들의 100세 시대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늘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지혜와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